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에서 처음으로 문중 시와 공모전도 열렸습니다. 조상의 얼과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60여 문중에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행사가 열렸던 뿌리공원에 조재석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열리고 있는 뿌리공원입니다. 뿌리축제가 열리는 첫날인데요. 열리지 느티나무가 있는 앞 잔디밭에서 제1회 문중 시와 공모전에 입상한 작가들에게 시상을 하는 자리입니다. 문중 시화전을 추진한 전국 문중협의회와 중도문인협의회 임원들 그리고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조촐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1회 시와 공모전에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여 영예의 수상을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상의 얼과 뿌리를 주제로 한 시화전이 전국 최고의 문학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함께 공동 주최하신 이근호 중도문인협회 회장님과 그 임원님들 그리고 공정한 하고 엄격한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들이 높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 가운데 조상의 뿌리, 자신의 뿌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시화전 공모전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을 하시는 우리 정진란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폭염을 무릅쓰고 작품을 보내주신 응모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품 심사는 문중의 역사성, 창의성, 표현력, 묘사력 등 문학성을 기준으로 심사하였으며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작을 선정하여 뿌리축제 첫날 시상하게 됐다고 경과를 보고합니다. 제가 추석 명절이 되면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이곳에 달 보러 오거든요. 달빛에 비친 비석들을 보면서 제가 조상님에 대한 감사함과 또 후손으로서의 그런 다짐들을 느낀 점들을 써봤는데 이렇게 의미 있고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상자들은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요. 작품을 쓰게 된 동기와 글을 쓰면서 조상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깨닫게 되었으며 조상님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저의 재능을 좀 알게 된 그런 대회였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기회가 되었고 저희 가문에게 제가 누를 끼치지 않게 돼서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 공연을 끝으로 시상식은 단출하게 끝냈습니다. 시화전 작품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어르신과 등산을 하고 축제장에 들린 시민을 만났습니다. 우리 문중도 이걸 갖다 붙였나 그걸 찾으려고 보니까 우리 문중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서운하네요. 나무에도 뿌리가 있고 사람에도 뿌리가 있듯이 오늘 뿌리 축제에 와봤는데 작품 전시회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런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년보다 새로운 그 장르를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유쾌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문중 시화 공모전은 조상의 얼과 뿌리를 찾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효문화 뿌리축제를 더욱 빛나게 하는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문중뿐만 아니라
초, 중고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도록 하여 효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행사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 대청호 자연살리기 사회공헌 거버넌스 발대식이 한국수자공사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개 기관이 참여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오덕 시민기자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대청호 자연살리기 사회공헌 거버넌스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대전시 지역문제 해결 실행 의제로 지역 환경보호는 수자원공사 외 13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환영사도 있었습니다. 수변 생태벨트 사업은 무단 경작과 훼손 등으로 인해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댐 홍수터와 인근 수변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연을 기반으로 한 정화림, 습지, 이런 건강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의 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협약에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대청호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대전 연구의 여러 단체 기관에서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노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미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특히 대청호 수변벨트는 상수도 보호와 환경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대전시 동구 신상동 291-2번지 일원이며 이곳에 약 25억 원의 수계기금을 활용한 수변 생태벨트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을 수질 정화 기능이 있는 자연으로 회복하여 대청호 물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폐 린넨을 활용하여 3개월 동안 5분의 어르신들이 열심히 제작해 주고 계시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 폐기물 재활용 및 온실가스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살리기 사회공헌 거버넌스 발대식에 참여하여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도 가졌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서 대청호에 대한 대청호를 앞으로 어떻게 살릴지 이거를 지역사회가 함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버넌스를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서명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 발대식은 사회 공헌을 위해 여러 기관들이 뜻을 한데 모으고 깨끗한 물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 활동을 기대하였습니다. 사회공헌을 위해서 여러 관계기관들이 뜻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오늘 발대식을 하는데요. 오늘 모인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실 걸로 저희 예상을 하고요. 저희 시도 그에 맞게 다른 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지금 깨끗한 물을 만들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변 생태와 친환경에 대한 동화책은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점자도 추가되어 발간되었습니다. 조금 더 친숙하게 설명하고 또 인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동화책을 만들게 되었고요. 누구에게나 평등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점자를 좀 넣어보는 거를 했습니다. 환경 보존에 대해 발간된 동화책 낭송 시간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비가 많이 와도 언제나 깨끗한 공간으로 남아 새로운 추억을 쌓는 곳이 될 거예요. 발대식에 참여한 14개 기관은 협력과 더 많은 활동을 위해 서약서에 날인도 하였는데 앞으로 환경 보존을 위해 많은 활동 참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모인 자율 기부문화 모임인 대전사랑 메세나. 이들이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단체를 알리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영촌 시민기자입니다. 촬영하는 곳이 야외 잔디 광장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대전을 조금 벗어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른 촬영도 하고 있는 공기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사랑 메세나 부대표 김경옥입니다. 오늘은 CNB 촬영차
저희 대전사랑 메세나는 어려운 곳에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함께 하려고 저희 대전에서 성장하고 있는 문화 나눔 봉사단체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대전사랑 메세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날 많은 음악인들과 촬영하러 온 곳이었습니다. TV에서 자주 보는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도 촬영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전사랑 메세나 이렇게 함께 출연했는데요. 저희는 각자 이제 음악 활동하면서 이렇게 좋은 또 나눔의 기회가 돼서 오늘 이제 출연하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쿠스타라는 팀으로 또 활동하고 있고 우리 동생하고 같이 뮤전이라는 단체 단장을 맡고 있는 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바람은 좀 차고 그랬지만 이렇게 함께 나누는 뭔가 그런 만남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밴드고집이라는 대전 밴드팀에서 보컬 및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배이고요. 저도 오늘 이제 대전사랑 메세나가 이제 저희 대전에서 문화 소외계층들한테 문화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부 행사를 많이 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CMB에 나와서 대전사랑 메세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더불어서 저희 이제 뮤지인 대전이라는 단체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은 취지에 맞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메세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다른 촬영을 온 팀은 최성화 뮤지컬 가수와 고현이 가야금으로 협연하는 촬영팀도 있고 아주 다양한 촬영을 하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곳은 논산시에서 폐교를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공간인데 문화예술인 다양한 공연가들 그리고 미술과 치유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캠핑학교에서 초보 캠핑들이 캠핑의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고요. 넓은 운동장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다양하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즐거움을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서 즐길 수 있는 잔디 공간으로 한적한 마을이어서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려도 좋을 것 같고 아마 자주 촬영도 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국화향기가 가득한 유림공원에서 사단법인 디지털 사진가협회 대전지부 유성지회 회원들이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곳을 이덕성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유성 유림공원에서는 10월 13일부터 약 한 달 일정으로 국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사단법인 디지털 사진작가협회 대전지부 유성지회 회원들이 1년간 담아온 사진 중에서 약 50여 점을 선정 유림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활동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전시회를 주관하고 추진하는 유성지회 최덕진 지회장은 이번 사진 전시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유성 국화 전시회 기간 동안에 저희 한국 디지털 사진가 협회 유성지회에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총 회원 29명 중에 50점을 갖고 사이사이 이제를 설치하고 액자를 진열해서 유성 구민들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전시회장을 찾는 분들이 사진을 보고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는 본인이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가을 냄새가 물씬 나죠. 그리고 몽환적이고요. 이 작품은 가까운 데 있어요. 세종시의 뒤쪽에 갔더니 안개가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기다렸다가 담은 겁니다.
가까우니까요. 한 번씩 구경도 하고 낮에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사진가 협회에 가입하기 전에는 이런 데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가입하고 나니까 새로운 장소, 출사지를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물총이를 예쁘게 촬영하게 된 동기는 물총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먹잇감을 주더라고요. 먹잇감을 줘서 이렇게 먹이를 먹으러 왔을 때 물총이들이 행동이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담아봤는데 촬영하는 내내 기분도 상쾌해지고 사진을 참 잘했다. 이렇게 아름다웠고 신비로운 자연의 삶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반 수강생들이 찾아와 작품 하나하나를 관람하며 작품에 관한 토론으로 현장 교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야외에서 한 달간 실시하는 전시회라서 이슬과 비바람에 대한 대비가 어렵고 힘들지만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위하여 더 좋고 많은 작품을 준비하여 다음 해에도 좋은 전시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 도심 속 단풍 명소로 알려진 대전 서구 갈마 2동을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의 화합의 장인 마을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김수환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심 속의 단풍 명소로 알려진 대전시 서구 갈마 2동 가로수길에서 갈마골 단풍거리 힐링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하고 실속이 있는 먹거리, 다채로운 체험 행사 등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즐거운 마을 축제였습니다. 오전에는 어린이를 위한 큰 잔치 무대로 비눗물 공연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12시에는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5회 갈마골 단풍거리 힐링 축제를 개회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에 갈마2동 가로수길에서 서구의 대표 마을 축제인 제5회 갈마골 단풍거리 힐링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관내 단체장과 구청장 그리고 정치인들이 무대에 올라 덕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로수길에 마련된 16개의 체험 부스에서는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어서 세대 간 소통의 기회였습니다. 난생 처음 북을 쳐봤다는 소녀를 만나봤습니다. 치니까 재밌어요. 쿵 치는 게 재밌어요. 소리도 좋고 근데 이게 처음 쳐봐요. 벼룩시장에서는 재활용품을 교환하거나 팔고 있었는데 의류뿐만 아니라 도서와 완구 등 보기에도 쓸만한 값싼 상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제5회 갈마골 단풍거리 힐링축제에서 옷들을 팔고 있고요. 벼룩시장처럼 이제 안 입는 옷들이나 이제 입었던 옷들, 중고 옷들을 팔고 있어요. 갈마 2동에는 모두 51명의 통장들이 있는데 모두가 나와서 음식을 만들거나 행사 진행을 돕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국수도 삶고요. 그냥 젓갈도 팔고 또 그게 뭐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그냥 식권도 팔고 뭐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삼튀김과 부침개 등 출출할 때 먹기 좋은 먹거리도 풍성하고 비싸지 않아 행사장에는 가족 또는 친지와 함께 나와서 식도락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뭐 파전도 먹고 또 그다음에 이게 뭐 족발도 먹고 떡도 먹고 그다음에 뭐 두부도 먹고 이게 순대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소주도 먹고 다 했습니다. 너무 즐겁게 지금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에 들어 행사장에서는 품바 공연과 주민 장기자랑, 초대 가수 공연, 그리고 푸짐한 상품을 나눠주는 경품 추첨을 끝으로 마을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CNB 시민기자 김수환입니다.
올해는 대덕특구 50주년, 대전엑스포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을 주제로 과학과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디자인 전시회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조성구 시민기자입니다. 올해 8주년을 맞은 대전 사이언스 익스플로러 전시전은 대전 지역 원도심에서 시작해서 도시 전역을 디자인 관점으로 탐구하여 지역의 스토리와 유무형적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디자인 관점으로 탐구한 과학도시 대전을 주제로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4학년 재학생 30명이 대전의 과학과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 디자인을 접목한 각양각색의 작품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개막식 축사에서 이석봉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러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대전시의 큰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환영사에서 대전대학교 남상호 총장은 대전이 과학도시로 발돋움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대덕민간연구소 제1호인 옛 쌍용연구소 자리에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과 대전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가 공동 주관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상징적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전시명은 대전이라는 전시인데요. 이거는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2016년부터 대전 원도심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약간 도시재생, 지역 살리기 그런 컨셉으로 이어왔는데요. 올해 이제 주제는 마침 또 대덕특구 설립 50주년, 그다음에 엑스포 30주년이 있어서 대덕특구를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뒤에 보이는 작품은 대전의 5군데의 동네를 원서 주기율표로 설명을 하고 있고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일반인들 과학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5개의 동네에서 각각의 카드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한국화학연구원에 도착을 하면 이기게 되는 게임이고요. 원서 주기율표이다시피 여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티타늄의 원소라면 선크림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자석에는 망간이 들어가 있고 아니면 콘센트에는 비스무트라는 원소가 들어가듯이 일상 속에서 원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주기율표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라 함은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어떤 그 기술과 과학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인데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개념적이고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디자인으로 좀 더 비주얼라이징해서 더 이렇게 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대전 사이언스 익스플로러 전시전을 통해 과학도시 대전이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과학유산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조선구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